이번 시간에는 조 나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나누기는 뭐냐면요. 2명 이상의 사람이나 혹은 2개 이상의 사물을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누는 과정, 그걸 우리가 조 나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명을 P명과 Q명의 두 조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P명으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와 Q명으로 이루어진 다른 한 덩어리, 즉 두 개의 덩어리로 N명을 나누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조 나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뭐 혹은 N명을 P명, Q명, R명의 세 개의 조로 나눈다 그랬는데, 이건 N명을 P명으로 이루어진 덩어리 하나, Q명으로 이루어진 덩어리 하나, R명으로 이루어진 덩어리 하나,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전체 인원수 N과 똑같아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P 플러스 Q는 전체 인원수 N과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명 이상의 사람이나 2개 이상의 사물을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조 나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N명을 P명, Q명으로 이루어진 2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 요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P와 Q가 서로 같지 않을 때예요. 자, 그때는요, 일단 요 N명 중에 P명을 뽑아서 하나의 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N 컨비네이션 P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조를 구성하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뽑을 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즉, 이때 뭐 A, B 순서로 뽑거나 B, A 순서로 뽑는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결국은 A, B가 한 조가 되고 이쪽도 A, B가 한 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N 컨비네이션 P, 즉 N명 중에 요 한 덩어리를 이룰 P명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뒤쪽에 N-P 컨비네이션 Q가 곱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N-P는요, N명 중에 P명을 뽑았으니까 이제 몇 명이 남은 거예요? N-P명이 남았죠. 그래서 그 중에 Q명을 다시 선택하면 하나의 조가 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P 플러스 Q가 N이기 때문에 여기서 Q는 뭐랑 똑같아요? Q는 N-P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요 뒤에 곱해진 이 부분이 뭐가 되냐 하면 N-P 컨비네이션 N-P가 되는데, 이거 우리 조합의 성질에서 배웠죠? 이거 1입니다. 따라서 요 부분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곱해주나 마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두 조로 나눌 경우에는요, 이 뒤에 있는 것은 대개 생략을 하고 앞에 있는 거로부터 조 나누기의 방법의 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명이 있어요. 이 4명을 3명으로 이루어진 한 조와 1명으로 이루어진 한 조, 이렇게 두 개의 조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4명 중에 요 3명이 누굴까 그걸 뽑아야 되죠. 그래서 4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남은 건 몇 명이에요? 1명 남았죠. 1명 중에 여기에 들어갈 1명을 뽑는 거니까 1 컨비네이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이 되기 때문에 요 뒤쪽엔, 이 뒤쪽 거는 곱해줘도 4 컨비네이션 3, 안 곱해줘도 4 컨비네이션 3, 즉 곱해주나만 하기 때문에 대개 요건 안 써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3명 1명의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은 4 컨비네이션 3, 즉 4와 같다, 4가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1번은 아주 쉬워요.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몇 번이냐 하면 2번이에요. 이 2번 때문에 학생들이 무지하게 헷갈려 합니다. 자,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볼게요. 자, 2번은 뭐냐 하면 P와 Q가 똑같은 경우예요. 자, 이럴 때에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위에 거랑. 근데 갑자기 2 팩토리얼 분의 1이 곱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곱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방금 전에 4명을 3명 1명으로 2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 구해봤죠. 근데 이번에는 4명을 2명 2명으로 나누는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A, B, C, D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명 중에 요 조에 속할 2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4 컨비네이션 2가 되고요. 그 다음 4명 중에 2명 뽑았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죠. 이 2명 중에 요 2명 조에 들어갈 2명을 뽑아야 되니까
E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까지 하면 위에 거랑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곱해지냐 하면 E 팩토리얼 분의 1이 곱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자, 보겠습니다. 앞에서 4명 중에 2명을 뽑았을 때 A, B가 뽑혀서 한 조가 됐어요. 그럼 남은 건 C, D니까 남은 2명 중에 2명을 뽑으면 C, D가 뽑힐 수밖에 없고 결국 조는 A, B가 한 조, C, D가 한 조 이렇게 두 조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앞에서 2명을 뽑았을 때, 즉 4명 중에 2명을 뽑았을 때 C, D가 뽑혔어요. 그리고 나머지 A, B 중에서 2명을 뽑아서 한 조를 만들었을 때 A, B가 당연히 한 조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A, B가 한 조고 C, D가 한 조를 이루는 게 조 나누기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처음에 A, B가 뽑히고 나중에 C, D가 뽑혀서 두 조가 되는 것과 처음에 C, D가 뽑히고 나중에 A, B가 뽑혀서 두 조를 만드는 게 서로 다르게 카운트가 돼요. 요 경우의 수에는 서로 다른 걸로 들어가 있는데 조 나누기 결과에서 본다면 이 둘은 같은 결과거든요. A, B가 한 조, C, D가 한 조라는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는구나.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센다라고 배웠죠?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A, B와 C, D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네. 결과는 똑같지만 순서가 바뀌었죠. A, B, C, D, 여기는 C, D, A, B. 그래서 이때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A, B와 C, D 요 두 조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E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E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몇 개로 카운트가 돼요? 한 개로 카운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만약에 명수가 똑같은 두 조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수가 똑같은 조가 지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조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얘를 나눠줘야 돼요. 즉 지금 2명이 있는 조가 2개가 있죠. 2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명이 있는 조가 2개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조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이 팩토리얼로 얘를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N명을 P명, Q명, R명의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 P, Q, R이 모두 다를 때부터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명을 몇 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3개의 조로 나누는데 3명, 그 다음에 2명, 그 다음에 1명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조를 이루는 명수가 전부 다 다르죠. 즉 P, Q, R이 모두 다른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6명 중에 일단 이 조를 구성할 3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6 컨비네이션 3이 됩니다. 됐죠? 곱하기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요? 6명 중에 3명 사용했으니까 사용했다? 이미 뽑았으니까 자 여기는 6-3명 즉 3명이 남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3명 중에 요 조를 이룰 2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요? 1명 남았죠. 그래서 1명이 남았으니까 1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명을 P명, Q명, R명의 3개 조로 나누는데 P, Q, R이 모두 다르면 자 N명 중에 P명을 먼저 뽑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죠? N-P명 남았죠. 그죠? 그래서 N-P명 중에 요 두 번째 조를 이룰 Q명을 뽑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몇 명 남았어요? N명 중에 P명 이미 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Q명을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R 자리에 누가 와야 되냐 하면 바로 N-P-Q가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N-P-Q가 요 식에서 누구와 같다? R과 같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걸 간단히 그냥 우리가 R이라고 쓴 겁니다. 당연히 PQR로 나누는데
P명, Q명이 이미 뽑혔다면 나머지는 R명이 남겠죠. 그래서 R 컨비네이션 R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각 조를 이루는 명수가 똑같은 명수가 없죠. 그죠? 각 조의 명수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걸로 그냥 조 나누기가 끝나는 거예요. 뭐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번을 보는 거예요. 2번은 PQR 중 두 개가 같고 나머지 하나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 이겁니다. 자, 7명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 2명, 2명, 그 다음 3명 요렇게 세 조로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해볼까요? 자, 7명을 2명 이제 일단 뽑아야 됩니다. 2명을 뽑아서 한 조를 만들고요. 그럼 몇 명 남았죠? 5명 남았죠.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두 번째 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죠? 3명 남았죠. 그러면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마지막 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거는요, 1이기 때문에 곱해주나 마나지만 써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긴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누가 곱해지냐 하면 2 팩토리얼 분의 1이 곱해져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7명이 A, B, C, D, E, F, G 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 2명 뽑을 때 A, B가 뽑혔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다시 2명을 뽑을 때 C, D가 뽑혔고요. 그 다음 나머지 3명을 뽑을 때 E, F, G가 뽑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A, B, C, D, E, F, G가 한 조로 이렇게 세 조로 나뉘게 된 겁니다. 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2명을 뽑을 때 C, D가 먼저 뽑혔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2명을 뽑을 때 A, B가 뽑혔고 세 번째로 E, F, G가 뽑혔다라고 한다면 자, 얘는요. A, B가 한 조, C, D가 한 조, E, F, G가 한 조인 게 결과가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A, B가 한 조, C, D가 한 조, E, F, G가 한 조죠. 그래서 사실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이 경우의 수는요. 얘와 얘를 서로 다른 경우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로 놓고 봤더니 어때요? 똑같죠.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A, B, C, D가 뽑히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구나. 즉 순서를 고려할 필요는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A, B라는 조와 C, D라는 조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게 몇 가지죠? 2 팩토리얼 가지죠. 그걸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야만 중복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셀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A, B와 C, D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에서 2 팩토리얼 분의 1, 그러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눠준다는 뜻이죠.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때도 중요한 건 명수가 같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수가 같은 조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2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가 있는 거죠. 이때 2명으로 이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명 똑같은 명수로 이루어진 조가 2개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명수로 이루어져 있는 조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번을 보면 뭐가 되냐 하면 PQR 중 2개가 같고 나머지 하나가 다른 경우에는 N 컨비네이션 P, 일단 P명 뽑고요. 그 다음 나머지 몇 명 중에 N-P명 중에 Q명을 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R명 중에 R명을 뽑는다. 여기까지는 위에랑 똑같고요. 요게 명수가 똑같은 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2 팩토리얼 분의 1, 요걸 곱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두 조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인 2 팩토리얼로 이 전체를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3번 봅니다. 자, 3번은 뭐냐 하면 이제 PQR이 모두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떤 경우냐 하면 6명을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이렇게 2명, 그 다음에 명은 생략할게요. 2명, 2명 이렇게 세 조로 나누는 이런 경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6명 중에 일단 2명 뽑죠.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중에 2명 뽑아서 두 번째 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세 번째 조를 만들면 돼요. 자, 근데 이때 똑같은 명수를 갖는 조가 세 조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명수를 갖는 조가 몇 개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그 세 개의 조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로 이 전체를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왜 그런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 6명이 A, B, C, D, E, F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2명을 뽑을 때 A, B가 뽑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명을 뽑을 때 C, D가 뽑혔고, 그 다음 세 번째 2명을 뽑을 때 E, F가 뽑히겠죠. 자, 그래서 조가 A, B가 한 조, C, D가 한 조, E, F가 한 조, 이렇게 세 조로 나뉜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자, 처음에 우리가 뽑을 때 EF가 뽑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뽑힐 때 AB가 뽑혔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CD가 뽑혀서 한 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뽑히는 순서는 달라졌지만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AB가 한 조, CD가 한 조, EF가 한 조인 건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세 조가 뽑히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 조가 이루어졌을 때 이 세 개의 조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냥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과 같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경우의 수 안에는요. 이 A, B, C, D, E, F로 이루어진 세 개의 조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이 6가지 경우가 모두 다르게 카운트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6가지 경우가 다 똑같거든요. 결과로 놓고 보면. 조 나누기 결과로 보면 똑같기 때문에 얘를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만 그 6가지를 한 가지로 카운트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는 뭘로 나눠준다고요? 똑같은 명수로 이루어진 조가 3개 있기 때문에 그 3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방법, 즉 3개가 순서를 바꿔서 일렬로 나열될 수 있는 방법 3팩토리얼 가지로 전체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일단 n명 중에 p명을 뽑아서 한 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n-p명 중에 q명을 뽑아서 한 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r명을 뽑아서 한 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명수를 갖는 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3개의 조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3팩토리얼 가지로 이 전체를 나눠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조 나누기가 명수가 모두 다르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건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명수가 같은 조가 존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헷갈린다 싶으신 분들은요. 실제로 가능한 모든 경우를 나열해 보시고 결과가 똑같은 게 몇 개가 겹치는지 그걸 보신 다음에 왜 우리가 이런 경우는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왜 이런 경우엔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지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요 과정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바로 우리 유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 유형 31번입니다. 서로 다른 사탕 9개가 있을 때 이 사탕을 2개, 3개, 4개의 세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세 묶음으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이 조 나누기입니다. 근데 조 나누기에서 지금 각 조를 이루고 있는 개체 수가 전부 다르죠. 여기는 2개, 3개, 4개 간단합니다. 자, 먼저 9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요 2개로 이루어진 조를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3개로 이루어진 조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남은 건 4개밖에 없고요. 4개 중에 4개를 뽑아서 한 조를 또 만들면 이걸로 끝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얘는 9 곱하기 8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누가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 1은 써주나 마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4는 1이라는 거 조합의 성질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약분하면요. 얘랑 약분이 아니라 얘랑 약분이죠. 4이기 때문에 36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약분하면 35 됩니다. 그 다음 곱하기 1은 뭐 곱하나 마나니까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요거 2개 곱해주시면 자 36 곱하기 35 해줍니다. 5, 6에 30, 5, 3, 15, 180 되고요. 3, 6, 18, 3, 3, 9에서 108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더하면 1260까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요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사탕 9개를 2개, 3개, 4개의 세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무려 1260까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제 31-1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책 6권을 세 묶음으로 나눌 때 2권, 2권, 2권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이거 우리 이미 풀어봤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6개 중에 2개 선택해서 한 조 만들고요. 나머지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또 다른 한 조를 만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개 중에 2개 선택해서 세 번째 조를 만들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2권씩으로 이루어진 조가 3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뭘로 나눠줘야 된다? 바로 이 3개의 조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일렬로 나열될 수 있는 방법, 즉 3팩토리얼 가지로 전체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6 컴비네이션 2는 6 곱하기 5 나누기 2고요. 4 컴비네이션 2는 4 곱하기 3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2 컴비네이션이 1이고요. 그 다음에 3팩토리얼, 요건 6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서 6 약분되고요. 2, 4 약분됩니다. 남는 건 뭐다? 요거 15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15입니다. 유제 31-2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2730을 1보다 큰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2730을 소인수 분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2로 되네요. 그러면 1, 3, 6, 5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됩니다. 3, 4, 12, 3, 5, 15, 3, 5, 15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얘는 다시 5로 되죠. 그래서 5, 9, 45, 5, 1은 5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7로 됩니다. 그러면 얘는 7, 1은 7, 7, 3, 21 이렇게 돼서요. 소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27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3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2730을 1보다 큰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1을 포함하면 안 되죠. 1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소인수를 3개의 조로 나누어서 그 3개의 조를 곱해서 2730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요 5개를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은, 자, 첫 번째 2개, 2개, 1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개, 그 다음에 1개, 1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3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만약 2개, 2개, 1개로 나눈다 그러면 뭐 이렇게 2와 3을 한 조, 5와 7을 한 조, 13을 한 조 이렇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6과 35와 13의 곱으로 2730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1보다 큰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조 나누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개, 2개, 1개로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냐? 5 컴비네이션 2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두 번째 조를 만들죠. 그 다음 나머지 1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세 번째 조를 만들면 되는데, 이때 2개, 2개, 즉 개수가 똑같은 조가 2개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는 뭐를? 2의 팩토리얼로 전체를 나눠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5 컴비네이션이 이젠 뭐 외울 때도 됐습니다. 10입니다. 3 컴비네이션 2는 3이죠. 그 다음 얘는 1이니까 써주나 마나고요. 그 다음 2분의 1이 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요거 약분돼서 5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15개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3개, 1개, 1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5개 중에 3개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1개 중에 하나 선택하죠. 근데 이때도 1개, 1개로 이루어져 있는 조가 2개 있어요. 따라서 2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계산해 주시면 5 컴비네이션 3은 5 컴비네이션 2랑 똑같죠? 그래서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2 컴비네이션 1은 2입니다. 그 다음 뭐 1은 곱해주나 만하고 얘를 2분의 1 요거 곱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약분하고 나면 요건 딱 10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 15개와 10개를 합쳐야 되겠죠.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15 더하기 10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25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문제는 조 나누기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